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논통에서 진행하는 자소서 개인지도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이제 크게 지금 7월 중에 시작한 게 이 종합첨사하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은 당연히 메인은 일단 종합첨삭이에요. 종합첨삭이라는 게 이 종합첨삭 종래 이제 뭐 이제 자소서 컨설팅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종합청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층면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뭐 이러저런 학원이나 또 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첨삭이라는 걸 해. 근데 도대체 이제 그러면 첨삭을 통해서 내 자소서가 얼마 정도 레벨업이 돼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작성을 해 나가는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할까? 단계별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는 그 자체는 형식은 이제 서면인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본령은 인터뷰하는 거야, 인터뷰. 그 자소서 양식에 나와 있는 그 질문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답변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 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작성 분량에 제한이 있다고. 작성 분량에. 네,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6천자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각각의 문항마다 1,000자씩 답변을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대학 입학 후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냐? 그리고 또 이제 또 수업 외에는 또 어떤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외에 네가 했던 의미 있는 활동은 뭐냐?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에 하고 싶은 대로 온 없이 한 게 아니고 1,000자 정도 분량으로 딱 1,000자 이내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한단 말이지. 글자로는 1,000자인 건데 이게 말로 하게 되면은 한 3, 4분 정도의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3분 내에 답변해 주세요. 이런 거라고. 이제.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요소가 어,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 가지고 답변하는 거거든. 그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쓸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쓸 것이냐. 우선 첫 단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재를 선택할 것이냐. 대부분 이제 이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것도 다양해. 근데 우선 이 소재 선택 단계도 만만치 않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소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또 내가 플레이를 잘 할 거냐. 같은 내용 가지고서도 3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떻게 강약을 배분해가지고 3분 동안 임팩트 있게 답변할 거냐. 이것은 다들 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공력을 잘 들여야 되겠죠. 자꾸 이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는 건데 그걸 좀 버전을 달리하면서 이야기를 할 따름인 거고 실제 던지는 메시지는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 논통에 와가지고 첨삭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내 자소서가 얼마만큼 레벨업이 되겠냐? 그건 여러분들 이제 이 갖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궁금 사항일 거라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선 작성자 본인의 노력, 그 노력이라는 게 감동적인 집요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거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 와서 이제 피드백을 요모조모 해 나가는 게 그 두 개가 잘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력을 들이고 초안을 써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써올 수 있게 이제 이러저런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런 단계에서의 이제 면담이 이런 심층 면담에서 진행이 되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각 이제 작성 단계별로 해서 피드백은 이제 원초적인 피드백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좀 다듬어진 단계에서의 피드백도 있고 그건 다양히 될 거란 말이죠. 그래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뭐냐? 작성을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열정,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내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끌고 가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강사의 목, 그 두 요소가 이제 소프트웨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백날 와가지고 이제 머리 그냥 만져가면서 애꿎은 머리통 긁어가면서 쓸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쓸만한 소재를 하나하나씩 이제 끄집어내는 요소. 그런 작업들을 심층 면담에서 한다. 어, 자, 일단 이제 우리 이제 형식적인 요소를 먼저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첨삭은 뭐냐면은 일단 심층 면담을 처음 한 1, 2주 정도 해요. 두세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들어간다 이거야. 좀 보면은 그럼 여기 심층 면담에서는 이제 뭘 하느냐? 심층 면담에서는 심층 면담은 그야말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요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그중에서 어떤 걸 내가 끄집어내, 어떤 걸 가지고 밥상 위에 올려놓을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상을 잘 차려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곳간에는 여러분들의 부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들이 있어. 또 많은 반찬도 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떻게 내가 상차림을 할 거냐? 어떤 걸로 이제 그걸 메인 디시로 내놓을 거고 어떤 걸 사이드로 할 거냐? 그러저런 요소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물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이거저걸 뭘 해가지고 알아 이거저것들을 좀 제출해라라고 하는 면담을 위한 과제도 많이 낼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잠깐 보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맞춤형 종합 설계다라고 했는데 개별 특성, 이제 여기 이제 전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이나 경험 요소, 일단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소서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누구의 자소서가 됐건 간에 작성 방향이나 컨셉이 중요하거든. 대체로 자소서 작성 컨셉은 진로 계획에 내가 로스쿨 졸업하고 장차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진로 계획에 보통 계획에서 컨셉이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또 이제 그 진로 계획은 동시에 또 이제 지원 동기하고 서로 이제 양면이거든. 그래서 동기나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의 컨셉, 작성 전략과 방향이 나오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또 내 자기 PR 요소. 여러분 자소서의 3요소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하나는 지원 동기,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계획. 즉 동기와 계획이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PR이고 자기 PR은 여러분들의 자질과 즉 역량, 능력과 또 하나는 품성이라고. 품성. 품성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어떤 소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난관 극복 경험이나 역경 극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생활 영역에서 있었던 뭐 학업이나 학업 외적인 생활 영역에 있었던 그 대목에서 난관 극복이나 어떤 역경 해결이라든지 또 어떤 성취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러저런 걸 통해서 또 무슨 갈등을 어떻게 조정했다라든지 그러저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내 가치관은 뭐다라든지 그러저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품성을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거야. 품성을. 그다음에 여기 약간 역량, 능력은 대체로 여러분들의 이제 학업 역량을 주로 많이 이제 드러내는 거고 또 학업 외적인 역량도 있긴 있어. 근데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수업 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생긴 역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요소가 여기 나와 있는 자소서가 크게 세 가지 요소, 1번, 2번, 3번 있다라면 이게 이제 자기 PR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기 PR 요소라는 것도 이런 진로 계획과 동기 얘들하고 같이 이제 잘 맞물려서 정합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끌고 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작성 컨셉, 작성 방향은 주로 이제 자기의 비전을 내가 졸업 후에 나의 비전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진로 계획에서 대체로 포인트가 돼. 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활동하겠다는 거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 동기 부분을 뭐냐면은 자화상이라고 그래, 자화상. 용어로는 또 이 부분은 또 미래상이라고 한단 말이지. 진로 모습은 앞으로. 그건 이제 뭐라고 보든지 간에. 또 요는 바로 그런 이제 이 면담을 통해서 면담이라는 것은 개나 소나 아무나 다 그냥 면담한다고 해서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터뷰라는 것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인터뷰를 제대로 해서 도통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한 자들에게도 아하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라는 요소들을 끄집어 내주거나 또 전혀 적절치 않은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소재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걸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이제 이거 아까 일종의 이제 밥상을 차린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먹을 게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보면 그냥 아주 쫙 구석에다만 내놓거나 아니면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걸 가지고서 이제 그걸 꾸역꾸역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통 밥상에 올릴 게 없어요. 사실은 보물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제 우리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이제 소재를 밥상에 올릴 소재를 우리가 이제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풀어나갈 거라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진행 방식이라는 게 뭐 1대1 심층 면담 뭐 해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어떻게 이제 그려 나가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잠재력과 독특한 경험을 발굴한다. 그래 이제 그래 이걸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또 얘를 이런 방식으로 어프로치 하게 되면은 그래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보물이네. 내가 보물 덩어리를 깔고 앉아 있었네. 라고 소재로서 이제 어느 순간 확 레벨업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들 해보면은. 왜냐면은 그 로스쿨에 지원한 여러분들 어떤 그 경험 요소나 그런 게 외형상 경험 요소 다 그냥 도끼 객기냐 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공익활동이나 뭘 동아리를 했거나 뭐 했다 그러면 뭘 얼마나 했겠어 다. 다 거기서 거기인 거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뭐 학업을 했다 그러면은 뭐 학점, 이수 학점, 전공을 뭐 경영으로 했든 정치외교로 했든 뭐 공학으로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그 외형상 요소는 다 같다니까. 여러분 다 이제 뭐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했거나 그러면 뭐 8학기 동안 실제 여러분 학교도 많잖아. 졸업학점만큼 다 공부했을 거 아니야 외형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들 다 그냥 다 같다고 보면은 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그걸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처럼 그 원석들을 끄집어낼 거냐. 그러려면은 신선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진솔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3자적 관점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층 면담은 아주 의미 있고 어, 꼭 필요한 그런 면담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첨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무한첨삭이라고 이제 하잖아. 무한첨삭이라 그래서 뭐 주구장창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무한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이제 항목 각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로스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항목별로 이제 쓰고 피드백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대체로 이제 처음에는 그 우리 이제 표준적인 일반적인 이제 내가 진행한 방식은 지원 동기를 좀 먼저 써가지고 와라라고 뭐 하면서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이제 그 지원자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거든. 어떤 친구는 민망할 정도로 얘가 지금 리트는 한 130점, 140점 맞고 왔는데 이 친구의 이런 풀어나가는 능력 보게 되면 참 얘가 대학교 나온 애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의 머무르는 애들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걸 잘 끄집어내 가지고 해서 이제 머리를 확 열리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게끔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항목별 작성한다라고 얘는 이제 표준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건 이제 그 개별적인 특성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표준적인 방법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로스쿨에 다 이제 그 문항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문항별로 작성 분량 제한 없이 써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야. 거기 뭐 그냥 이제 무슨 이게 그 문장이 기니까 그걸 뭐
그 짧게 하자, 뭐 하자, 이제 그런 류의 것은 그런 류의 것은 지금 자소서 단계에서는 그건 돈 받고 하는 첨삭은 아니고 그것은 의미가 없어. 그건 그 웬만큼 함량이 갖춰진 그런 라이터들의 그런 이 작성자, 그런 메이커들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데스킹 할 때, 즉 신문사에서 신문기자가 쓰고 뭐 차장이나 부장 애들이 데스크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잠깐 문장 순서를 바꾸거나 또 이제 여기서 버릴 거 버리거나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이제 데스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첨삭이 아니고 그 내가 하는 첨삭은 덜어내는 게 아니고 메이킹을 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그런 면담과 첨삭을 할 거라고. 어떤 재료를 올릴 것이냐. 그 재료를 가지고 삶은 요리를 할 것이냐, 구이를 만들 거냐, 튀김을 만들 거냐. 메이킹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여기 이 첨삭이라는 용어가 이제 함께 쓰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뭐 하도 첨삭으로 일단 이제 도배가 돼 있으니까 같은 용어를 쓰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메이킹이 중요해. 그래야지 이제 면모가 바꿔지는. 이쁘게 만들어진 얼굴에서 이제 눈, 코, 입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다이어트해서 뭐 살 좀 빼고 해서 턱선 좀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 그냥 이걸 볼딩 한다니까 얘를 그냥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면담을 통한 그런 거고, 또 여기 이 첨삭도 이것도 순차적으로는 이제 면담 첨삭되어 있지만은, 첨삭 과정도 결국은 계속 면담과 수정의 반복이야. 계속. 아까, 초기의 심층 면담은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측면에서의 그런 이제, 면담인 거고, 그다음에 첨삭 들어가면서 이제 항목별 가지고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면담과 그다음에 디테일 측면에서의 이제 코멘트들이 이제 병행될 거라고. 그래 이제 점점점 이제 공정들이 이제 거듭돼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한 9월 마감 2주 전 여러분들이 아마 9월 마지막 주에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이제 마감 전 2주 동안, 이때 이제 죽기 살기로 쓰는 거야, 또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여기 뭐라고 이제 써놨나? 완성도를 높이고, 마감 2주 전, 횟수와 항목 제한 없이 계속 이제, 만지고, 코멘트하고 그래. 또 나도 실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횟수가 돼 가면은 아까 이제 그전 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캐치가 안 됐던 부분들도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또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감 2주 동안에는 이제 이런 거 주로 이제 이때는 우리 논통 여러분들 세미나실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작성해도 되고 또 이제 여의치 않으면 논통 근처 카페나 그런 데서 노트북 들고 와서 쓰고 시간 되면 올라오고 하고 이제 이때 내가 어, 이제 밤늦게까지 보조 여러분들하고 한단 말이지. 그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거야. 이게 마감 2주죠. 여기 뭐지 일지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구는 서울대를 내고 나구는 내가 이제 연대를 내겠다. 라고 한다면은 서울대가 6천자잖아. 연대는 분량이 많지가 않아. 네, 일단 그런 경우는 이제 서울대 자소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일지망 자소서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자소서인 거고 또 이제 그 자소서 작성의 어떤 기본 틀상 항목을 좀 두루두루 넓게 물어보는 걸 가지고서 보통 이걸로 시작을 해. 그다음에 이지망에서는 이지망 아까 뭐 나군이 내가 연대다.
근데 그런데 이제 가군이 서울대고 나군이 성대다 그러면은 좀 달라져. 서울대도 육천자하고 성대도 육천자인 거거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경우는 일지망에서 썼던 걸 가지고서 압축하거나 덜어내면서 이지망은 그냥 그냥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일지망이 거의 99%라고 보면 되는데 그 조합이 서울대나 성대처럼 돼버리게 되면은 그건 또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일지망 할 때도 이제 그 버전을 좀 바꿔 쓰는 거야.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 그걸 이천자로 써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런 건 이제 아까 가군 일지망 자소서에서는 전혀 다른 항목으로 그 이제 어 항목 자체는 서울대도 있는 거지만은 분량이나 그런 면에서 다르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얘는 더 이제 플레이를 더 이제 크게 펼쳐야 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 이제 자소서를 지도한 내 입장에서는 3천자, 4천자 정도 분량 써가지고 온 친구들이 훨씬 더 예쁘지. 고생을 덜 하니까. 그러나 그건 뭐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육천자 분량 이런 거 써온 애들이 뭐 밉다란 이야기는 아니고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과 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애들이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객관화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돼요. 얘도 이제 보게 되면은 잠깐 이제 했던 걸 좀 다시 얘는 또 다른 PT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서울대 버전하고 그냥 그 일반 버전하고 이제 따로 했는데 내용은 다 같아. 그래서 방금 했던 게 이제 시작부터 최종 완성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다운 또 이제 별개로, 그리고 이제 이 자소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층 면담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면담을 통해서 작성 방향을 결정 짓는데 그 내가 이제 어디 온서를 낼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거 왜 그러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하고 이제 진로 계획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나 학업 진로 계획은 모든 로스쿨에 다 공통으로 써야 돼. 그래서 분량 제한 없이 동기하고 진로 계획을 일단 학업과 진로 계획을 일단 또 학업 계획은 또 실제 지원 로스쿨이 정해야지 거기 커리큘럼에 맞춰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또 나는 어떤 분야에 앞으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졸업 후에 스텝별로 어떤 식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제시하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동기하고 계획이라는 파트로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충실하게 충분한 분량으로 일단 이제 써두고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첨삭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지원 학교에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트 점수 나오잖아요. 8월 말쯤 나오고 그러나 그러고 저러고 해서 보통 이제 한 9월 초나 9월 둘째 주쯤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 학교가 결정이 되는 거 주로 이제 지방 공립이나 여러분 이제 점수상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작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 넘어가서야 이제 대체로 이제 하는 거거든. 그때 이제 항목별로 이제 어프로치 하는 거야. 항목별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거하고는 또 이제 별개로 이 종합전사과는 별개로 이게 하나 있어. 별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지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는 게 소위 원포인트 레슨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까요? 라고 해서 아까 우리 그 종합 첨삭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 나는 그 뭘 쓸까요? 난 쓸 게 없거든요. 어쩌거든요.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쓸까요?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한 60분 정도 면담하는 거야. 딱 한 번 면담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면에서 좀 조언을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원 포인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코멘트를 한다. 대체로 이제 얘는 이제 출발 단계, 시작 단계에서 원 포인트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9월 달에 어, 또 내가 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또 여러분들이 작성해온 것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원 포인트 코멘트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보면은 9월 달에는 이제 여력이 별로 없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논변과 소통의 강점 뭐 어쩌고 했는데 여기 뭐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마감 전 2주간 뭐 무한이다 뭐 한다. 이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는 구성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일대일로 면담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오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어, 어떤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거란 말이지. 그 요소가 이제 1대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이고 내가 2이야. 그래서 이제 그 요소가 잘, 시너지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우리 다른 영상에서 홈페이지 올렸나?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그 작성 로드맵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작성 로드맵 중에 하나, 잠깐 보게 되면, 예를 보면 되겠네. 지금 이게 이제 단계별 진행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7월, 8월에 시작한 친구들에게 이제 얘는 지금 이제 맞는 거야. 여기 뭐, 큰 틀은 심층 면담하고 이제 무한 첨삭인 건데, 이게 처음에 이제, 면담 한 2주 정도는 이제 면담을 해. 한 세 번 정도 할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동시에 저걸 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진로 계획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이제 자소 작성하는 기간 동안 내내 리서치를 해야 돼. 예컨대 나는 이제 국제통상 분야에 이러저런 전문성을 지닌 그런 법률가가 되고 싶다. 여러분 뭐 그 이제 업종별 보게 되면 그 변협에서 해놓은 뭐 이제 뭐 전문 변호사 영역이랍시고 해서 뭐 30 몇 가지인가 있고 뭐 또 그런 거하고는 또 관계없이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또 여러분만의 이제 이제 길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나는 뭐 지재권 쪽으로 뭐 하니 또 그중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뭐 하니 또 나는 아동 청소년 인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쪽 영역의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여러분들 뭐 다양하잖아. 그리고 나는 또 이런 그 행정법 파트, 소위 행정소송 파트.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권익을 침탈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그걸 구제하는 쪽에 나는 뭐 일을 하고 싶다. 또 아니면 나는 이제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뭐가 되고 싶다. 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단 말이지. 이 리갈이라는 게, 이 법적 영역이라는 게, 얘는 어찌 보면 이것은 이제 고유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생활사 전반 모든 영역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연동돼서 돌아가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제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 와야 돼. 그러려면은 리서치도 병행해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면담과 무한첨삭에 나가는 과정에서 면담과 첨삭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고 타- 자료조사도 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정돈도 해야 돼. 물론 또 나는 나대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거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네, 이게 있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일기 때부터 여러분들 뭐 자소서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저 테란노 국교원에도 국교원 사거리 쪽에 그 우리 노멀스터 학원을 처음 세웠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대역에서 하고 있죠. 이쪽 교대역 쪽으로 온 게 한 10년 됐어. 왜 이제 늘 하는 거지만 자소서건 면접이건 뭐 리트건 논술이건 그건 이제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단 자소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2009년에 로스쿨 자소 작성법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이제 그런 부제로 아마 했었을 거야. 그걸 내가 이제 일기 때 우리 로스쿨 수험생들 지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때 이 교재를 만들었어. 그때 이제 출간했지. 그래서 이기 때 애들은 이기 때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뭐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출간 안 한 이유는 뭐냐? 전부 다 컨닝을 해. 거기 나온 애문들을 다 베껴. 그, 그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래서 그 책에다가도 이제 그걸 활용하는 포인트로 삼아라라고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어도 베끼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얘는 이제 출간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급되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논통 홈페이지나 또 블로그나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제 올리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모양이 모습이 예쁘잖아. 예쁘고. 그런데 거지근성 가지고 그냥 배째라. 소위 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없는 친구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걸러졌어. 걸러져 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이 오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겪어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이제 중차대한 첫 관문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 여러분들 간의 경쟁에 여러분들의 또 잠재력을 없는 걸 가지고서 뭐 사기치자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또 내 애정을 가지고 거들어주는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준다. 그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 또 디테일하게는 이러저런 내용을 이러저런 내용을 쓰고 싶거든요. 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그걸 이제 표현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제 적절하게 또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저런 부분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